자, 오늘 8월 28일 시장은 보도록 하는데요. 시장은 오늘 아까 얘기를 했는 대로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코스피 시장도 오늘 단기 추세가 약간 좀 하락으로 방향성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이라서 조금은 애매하죠. 우리가 항상 이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돌파를 하고 이걸 바로 못 지키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게 패턴으로 가면 너무 멀어요. 그렇죠? 너무 멀죠. 코스닥 지금 마지노선은 757포인트, 코스닥 마지노선은 757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그거 일단은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렇게 좀 흐트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래소는 지금 볼 때는 옆으로 그냥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볼 때는 딴 사람 눈에는 아마 횡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60분 봉상의 추세 자체가 저점을 일단은 올리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저점 올리는 부분이 지금 저점 이탈을 했고 고점까지도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걸로 바뀌고 있다, 엄밀하게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종목을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방어적으로 일단은, 그리고 현금 비중은 최소 50% 이상은 일단 만들어 놔놓고,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한 1%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죠? 1% 정도 오르면서 좀 기대감을 또 가지게 해는 그런 모습도 일단 있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실은 60분 봉으로 보면 하방입니다. 그렇죠? 상방 아니고 1% 올랐는데 상방이 아니고 하방이고, 하방이 정확히 부딪혀서 지금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실적은 좋게 나올 걸로 보이는데 110% 정도 뭐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엔비디아도 지금 보면은 계속 추세를 여기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물론 아예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왜 아예 나쁜 모습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저도 약간 좀 긴가민가 한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이거 고민하다가 뭐 좀 그랬었는데, 주가 여기 박스로 움직일 때는 항상 박스권 시작부터 시작해서 거래량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박스권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그 거래량 부분을 보면 좀 증가를 하는 건지 주는 건지 파악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23불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123불이 깨지면 123이 깨지면 일단은 하락으로 그냥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는 게, 엔비디아가 지금 제품 생산하는 부분을 일단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제품 생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여기 GPU죠. AI 칩이라고 하는 게, AI 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GPU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GPU가 아시다시피 그 GPU 기반의 AI 칩은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커요.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커서 여기 조금 애매한 게 사실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다른 쪽으로 바뀔 수 있다고도 요즘은 심심찮게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심심찮게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거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엔비디아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우리나라 이제 카이스트의 윤희준 박사님이, 유해준 박사님이죠. 교수님 얘기를 하긴 한 건데, 저도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사용하는 AI 칩이잖아요. AI 칩인데, GPU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게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커요. 원래 이전에는 이거 암호화폐 채굴용으로 썼잖아요. 암호화폐 채굴용.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조만간 좀 바뀌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바뀌는 부분은 NPU입니다. GPU가 아니고 NPU, 뉴런이죠. 사람의 뉴런을 따라 있는 NPU가 조만간 이제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 NPU 관련된 종목은 SK텔레콤의 자회사 중에서 사피온이라고 있는데, 사피온이라는 회사하고 좀 합병한다라고 했던 리벨리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리베리온이 이제 NPU를 이제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이죠. 그리고 요거 아니면 이제 핌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핌. 핌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30년 정도가 되면 2030년 정도에 요 지금 GPU를 기반으로 한 AI 칩이 상당 부분 이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PM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이거 그냥 말씀해 드리면 PM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그냥 적어 드릴게요. PM은 시스템 반도체하고 D램을 같이 쌓아 놓은 거죠. 이것도 같이 쌓아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전력 소모량 자체가 작아요. 전력 소모량 자체가 일단 좀 작다라는 점을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나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는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요거 뿐만 아니고 지금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중국 화웨이 AI 반도체 칩 AI 반도체 칩에 그 뭐라 그럴까요? 개발했는 부분이 일단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로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일정 부분을 잠식 당할, 지금 뭐 수출 못하게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뭐 중고를 산다든지 뭐 5만 뭐 그런 걸 사면서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든 실적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엔비디아의 전체 실적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중국 비중이 3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잘못되면 30% 실적이 날아가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 자체가 나오긴 사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을 반영을 일단 해서 지금 뭐 약간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엔비디아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은 크게 뭐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반도체 관련돼서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있을 건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거의 더블 정도, 뭐 100% 정도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여전히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번에 이제 반등하는 부분이 이전 반등까지도 지금 못 하고, 그렇죠? 요 지금 올라가야 되는 자리까지 또 못 가고 밀려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긍정적이지는 않죠. 물론 지금 이제 50% 지점에서 반등에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일단 중요하긴 한데, 내일이 중요하긴 하다. 그렇죠? 내일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 상승폭 대비해서 그래도 50% 지점에서 반등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서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한 2.9% 정도 일단 상승을 해줍니다. 내일 엔비디아가 나오면 갭으로 일단 좀 뜨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역시 50% 지점 반등이네요.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부분에서는 미국의 뭐 경기가 여전히 양호하다라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찌되었든 뭐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은 드니까 최대한 조심하면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의 종목들 중에서는 유한양행이 한 번 더 기염을 토하면서 올라갑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이제 19% 정도 오늘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예전에 여기 멈추고 난 다음에 돌파하는 거 일단 있었고요. 장대 항봉 조정봉 나오고 조정봉 저가 안 깨지면 바로 간다. 둘 중에 하나의 뭐로 하더라도 충분히 봐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인데요. 한미반도체는 오늘 한 6% 정도 반등 중입니다. 역시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죠. 그렇죠? 엔비디아, 그 다음에 TSMC, 그쪽에서 이어지는 SK 하이닉스, 그쪽에서 이어지는 한미반도체.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우리가 봐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한미반도체는 흐름을 잡은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반등은 하고 있는데 반등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기술적 반등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한미반도체 내일 오전에 뜨고 그게 고점이 되려나? 13만원 선 근처가 13만원 근처가 강한 저항이고, 돌파 안착하면
공략 타이밍이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한다. 공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공략의 여부는 그때 살펴보는 걸로 일단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즈랩. 저는 이건, 성향이 바뀌셨나? 성향이 바뀌셨나? 왜? 갑자기.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이제 8종목군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사실 코스피 안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은 일단 있긴 하지만, 흐름을 돌리는 부분은 일단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전히 오종전자로 그냥 가시고요. 동아타이어는 별로네요. 우리 은행, 우리 금융지주, 기업은행도 밀리고 있겠죠. 그렇죠? 기업은행도 밀리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자, 그렇게 일단 방향을 조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안에서 종목군들, 뭐 강세 보이는 종목은 여전히 바이오 쪽이 조금 더 강하고요. PSK 홀딩스 간만에 올라옵니다. PSK 홀딩스는 관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빠르네요. 어떻게 보면 PSK 홀딩스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가장 반도체 안에서 TSE하고 PSK 홀딩스 굉장히 좀 빠릅니다. PSK 홀딩스. 만약에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여서 이제 반도체 부분이 강세를 보이면 가장 먼저 추세 넘는 쪽으로는 그래도 접근을 하긴 할 겁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PSK 홀딩스는 현재로서는 55,800원 위에서 안착하면 일단은 개별로 대응, 일단은 개별로라도 대응은 가능한 걸로 판단을 일단은 하도록 하죠. 잠깐만요. TSE, PSK 홀딩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들 또 계속 보도록 하죠. 그 다음 HK 이노엔, 그 다음에 PSK는 아직 아니고요. 유진테크는 계속 보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박스권 상당 근처에 위치는 하고 있죠. 그렇죠. 좀 어렵다. 이오테크닉스 아직 아니고, 테크윙 아니고, CJ는 아니고, 리노공업, HPSP 아니고, 원희가 IPS도 아니고, ISC 아니고, 웹젠도 아니고, 죄송해요. 전부 다 아니야, 그쵸? 전부 다 아니야. 흑산네오렉스도 아니고, FST, 동국제약은 다시 또 밑에서 올라옵니다. 이거는 계속 그냥 패턴이에요. 계속 그냥 패턴입니다. 패턴이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계속 패턴 보이고 있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일단 드는데, 패턴에서 다시금 반등을 합니다. 동국제약 복수하실 분들은 다시 좀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동국제약은 패턴 안에서 반등 중입니다. 반등 중이고, 이번 반등에서 19,500원 위에서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이 안착 못하면 또 패턴으로 갑니다. 안착이 중요. 안착 못하면 여전히 패턴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략을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잠을 잘 못 잤나? 계속 잠이 오네요. 계속 잠이 옵니다. 계속 잠이 옵니다.
자, 종목제약은 일단 그렇게 체크하시고요. 종목이 요즘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종목이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한번 관심 가져두고 그렇죠? 봐주는 것도 도움이 되죠.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 HK이노엔 차트가 박스다. 박스권 상단 언저리까지 왔다. 그렇죠? JNT 파마텍 아까 얘기했고 BNC, 어스코텍, GI이노베이션, 그다음 태성도 뭐 잘 가네요. 마이크로 디지털도 잘 가고 있는 중이고 선익, TSE, 그 다음에 얍타, 상하 프로탱크. 상하 다시 올라오네요. 우리가 수소 얘기를 하면 상하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멤브레인 관련된 종목이죠. 멤브레인 관련된 종목이다. 추세 돌파하고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상하가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긴 하고요. 상하 우리 대자 이름이 상하인데 이름 되게 어려 보이죠? 어릴 때는 어려운데 상하 프로테크 올라옵니다. 상하 프로테크 테크 올라오고 있고요. 이건 수소 관련된 종목입니다. 수소 멤브레인 관련주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박스권은 18,000원부터 시작해서 18,000원에서 29,000원 사이 29,000원 사이 박스입니다. 하락 추세는 돌파를 했고 하락 추세 돌파 후 패턴 형태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보면은 뭐 연기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한다면 어제 저가가 이탈가가 되겠죠. 이런 거 할 땐 이렇게 딱 잡아보면 나오죠. 21,450원 21,450원 이탈가로 개별 대응은 가능. 수소 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실적 한번 뒤져볼까요? 그래도 실적을 한번 뒤져보도록 하죠. 요즘 시장 안에서 실적은 반토막 났네요. EPS가 원래 예상이 356원 정도로 실적은 반토막 나 있어서 바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